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파트에서는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 2번에서는 정시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시에 대한 부분들부터 좀 짚고 나갈 건데 대전의 최현진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 준비에 대한 내용과 2, 3등급 때 학생들의 이 내용들 첫 페이지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학종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설명에 앞서서 지금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만 좀 해볼게요. 다 잘 들린다고 하네요. 지금, 네. 중요합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그래도 막 화이팅 하고 있는데 질문도 좀 올려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계속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지금 현재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켰는데요. 학생부 종합준비, 그리고 2, 3등급 대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라인들을 형성해 놨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실질적으로 체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가 내신 3등급 대 학생들에게 추천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자소서 면접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해드리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실기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소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되 실기를 꼭 같이 병행해달라. 이게 제 부탁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2, 3등급 체육교육과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서 거점 학교들이 체육교육과를 만들어 놓고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교육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2, 3등급 대의 성적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요. 생각보다 운동을 정말 잘해요. 체육교육과 지원하는 친구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분석에 의한 지원 또 수능에 대한 대비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첫 번째인데 사실 지역마다 이게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원 지역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신 3등급 때 네네. 이런 애들 강원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은 이제 강원도 이제 지역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내신 3등급 이내에 이제 내신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내신을 취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학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1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때까지 사실 학종의 이제 내용물 이제 뭐 창의적 체험, 뭐 독서 세트. 활동, 세트 뭐 등등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서울권 같은 경우나 또 경기도 이제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많이 이제 뭐 면접이나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그렇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학생들은 이제 사실 그런 학원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강릉 이제 저희 맥스 학원에서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종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뭐 국민대학교나 아니면 시립대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지역 아이들 확실히 내신이 좀 좋은 편인가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조금 부족하고. 네네.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장단점이 좀 있겠죠. 대전 지역의 아이들은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 쓰는 정도의 레벨 아이들 어느 정도 있나요? 대전 지역은 실은 학생부 종합 준비가 좀 잘 되는 몇몇의 학교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자사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실제로 4등급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부 종합으로 쓰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 지역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의 이제 거점 고등학교들 이런 학교들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의 정도가 1학년 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합격 사례들 많이 나오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그 자사고등학교, 그 특별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 학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재호쌤, 서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혹시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서울 지역 학교는 학종 준비하는 체대생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자사고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내신 받기도 너무 어렵고 체대를 준비하려 학생보다는 인문 자연계를 준비하는 다른 인기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체육과 아이들 중에서 서울 아이들은 체육과를 지망하는 서울 아이들은 대부분 학종보다는 정시 쪽에 포커스를 많이들 맞추는 편입니다. 이 이유는 일단 내신 따기 너무 어려워요, 서울에선. 네. 네. 이게 이렇게만 봐도 지역마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강원 지역의 아이들이 내신을 따기가 좋고,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들이 좀 포커스 맞춰져 있고,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서울은 이제는 사실 서울이 내신이 6등급, 5등급 나와도 모의고사 2, 3등급이 나올 정도로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을 얘기가 나올 때도 뭐 내신 5등급도 써봐라. 사실 활동 기록은 굉장히 좋거든, 서울 아이들이.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지만 실제로 가능성 여부로 봤을 땐 내신 3등급 이내에 활동 기록이 좀 뛰어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 추천한다. 지방색이 그렇지. 좀 더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학생부 종합은 본사에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학생부 종합을 너무 천천히 갑자기 닥쳐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기 이전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 만들어 놓은 활동 기록이라든지 내신을 보고 지금 중간고사 보기 이전에 스토리라인을 조금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활동 기록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과목을 내가 점수를 올릴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학생부 종합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갑자기 가가지고 자소 쓰겠다고 5월부터 해가지고 나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서둘러주면 좀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 수시에서로 따지면 스카이를 가는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신 2, 3등급 대 아이들 체육교육과 지원 라인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최현진 선생님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 2, 3등급 라인에서 많이 쓰는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2, 3등급 때 한체대, 한체대. 네,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그리고 부산대, 그리고 뭐 인천대학교, 네, 동국대학교도 대학교는 뭐 네, 쓰긴 쓰고 쓰죠.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학교 지금 얘기한 학교들 중에서 저는 2, 3등급 때의 어떤 그 기준들이 좀 다른 게 최저를 보는 학교와 그리고 수능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학교 이렇게 좀 두 패턴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내신에 대한 상황을 분석을 해서 학교를 적절하게 잘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최재호 선생님이 보셨을 때 2, 3등급 대 학생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학교 올해 괜찮다 하는 학교가 좀 체육교육과로요.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는 체육교육과를 수시로 학종으로 뽑는 학교가 동국대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네, 동국대는 또 이제 실기 변별력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2, 3등급의 내신에 맞추기보다는 이제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꼭 수시로 내가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낮다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지방의 체육교육과라도 국립대학교 네네. 쪽으로 이제 쓰게 되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대학교로 이제 합격한 경우도 있는데 진짜 그런 경우는 서울에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신이 서울에서 2등급 나오면 수능 1등급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내신 2, 3등급 찾기는 한뇌 별따기고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쓸 수 있는 건 이제 10과목만 출연해니까 저 등급에 이제 계획된 이제 적품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수도권에서 뭐 부천, 관악 포함해가지고 이 동국대학교가 많이 나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아이들 조금 일찍 시작한 아이들 이제 내신 관리해주면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지 거의 많지 않죠. 그래서 강원이랑 대전 지역의 학생들의 어떤 프레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맞습니다. 네. 그 지역의 특성도 지금 다 얘기하셨나요? 지역에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드리면 저희 중부권에서 체육교육과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학교들도 많고 예, 대표적인 학교 같은 경우 뭐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수능 이후의 실기를 또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꼭 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필수 학교가 돼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체육교육과.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원광대 체육교육과는 내신 몇 등급대 들어가나요?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 좀 실기 변별력이 워낙 커서 실은 내신이 낮아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내신에 대한 그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차이보다 실기 한 급 간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주로 쓰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3등급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체육교육 여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수시 체육교육과 리스트 한번 나열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사실 우리가 뒤에 그 변경사항에 또 수시에 새로 나온 대학들이 좀 추가는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 맥스에서 이제 배치표라고 해서 만들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입시 요강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입시 요강도 있고 그리고 배치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저희 맥스 학생들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장님 통해서 정보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 리스트를 다 나열해야 되는 것보다는 직접 개인 컨설팅 진행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그래도 체육교육과 좀 주요한 대학들 중에서 여기 전남대 체교 수시 전형 이야기 해주냐 돼 있는데 그거 네,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거 기대하셔도 됩니다. 전남대 체육교육과 수시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2, 3등급대 아이들이 지역 사범대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라든지 이런 사범계 원광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주요 대학들의 어떤 그 체육교육과 잘 활용하시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2, 3등급대 학생들이 사실 특수체육교육과 한 체대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고 이제 2, 3등급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실제 수시 전형의 전쟁터죠. 내신 4, 5등급. 네. 야, 이건 진짜 우리 아이. 옛날에는 6, 7등급이 전쟁터였는데 지금은 내신 4, 5등급이 완전 수시의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기 대학이 다 여기 있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인기 대학 라인업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대전, 강원 지역까지 해서 아이들 특성과 함께 4, 5등급 대 아이들 어디 쓴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4, 5등급이면 반에서 딱 중간이잖아요, 서울에서. 네. 그러면 실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는 수시로 끝내겠다 하는 학생들은 보통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에리카 캠퍼스죠.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뭐 필수 지원 코스고 그리고 가천대학교 요 라인 세 개는 필수로 가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학교는 거의 경기 천안권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신은 4, 5등급인데 수능이 3등급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실기 위주의 서울권 있는 수시 제가 불러드린 한양대, 동국대, 가천대 라인에서 끝내고 이제 정시 쪽에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 나는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 난 공부에 재능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수시로 천안권 학교들도 정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뭐 백석대학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여러 나사렛 대학교는 뭐 인기가 워낙 많고요. 네. 그렇게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쓰는 아이들은 4등급, 5등급, 6등급 이하까지가 크게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기 변별력이 높으면 다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내신보다 수능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시는 이제 경험 삼아 쓰는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중부 지역 아이들 어떻습니까? 중부 지역 아이들. 지역 라인에서 지금 일단 수시를 쓰는 학생들은 지금 학부모님들도 보고 계시고 네, 학생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4, 5등급이면 수시 지금 현재 준비한 수시반에서 굉장히 높은 내신이에요. 네, 솔직합니다. 되게 높은 내신이고 대전 지역에 딱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예시가 한남대학교 한남대. 4.5등급 때부터 5등급 후반대까지 쓰는 요 라인이 핫하고요. 근데 지역색이 너무 강해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걸 좀 꺼려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쓰는 네, 걸. 네. 뭐 저희가 대전 중부권에 있는 대전 뭐 천안 지금 이제 청주, 세종 그리고 논산, 아산, 당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많이 쓰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따라 지원이 좀 달라지고요. 저는 4, 5등급 대에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강원 지역에서 그럼 4, 5등급 대 아이들 주로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라든지 이 아이들 컨설팅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선은 이제 4, 5등급 때 뭐 실기 되는 학생들은 뭐 동국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동국대 무조건 이제 쓰고 이제
그 강원 지역 아이들 산 좀 타니까 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용인대 필수 코스죠. 아, 그러네. 용인대 있네, 또 용인대. 쓰고, 또 강남대도 많이 쓰고, 강남대 용인대. 수원대 뭐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아. 근데 강원도에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 게 뭐 부모님 이제 겉으로 이제 벗어나고 싶어 갖고 이제 사실 뭐 강역시 뭐 부산 쪽 아니면 뭐 부산도 가고. 대전 뭐 천안 이렇게 또 저 사람들 많이 있는 인구가 좀 많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상명대도 많이 쓰고 뭐 백석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대관령을 넘고 싶어 하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강원도를 우선 벗어나자 그런 의미로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거나 이제 저 지방 쪽으로 다른 지방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강원 지역에 4, 5등급 되면 사실 뭐 한림대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강릉 원주대 이런 뭐 상지대도 관동대, 있고 뭐 상지대. 또, 네, 간동대도 있고 요 대학들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그래도. 네, 보통 이제 한 4, 5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뭐 상지대도 많이 쓰고 강릉 원주대도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말씀 뭐 하셨듯이 사실 4등급 대 뭐 수시 뭐 나오기 힘듭니다. 학생들이. 많지 않다. 네, 많지 네. 않기 때문에 사실 한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옆에 국립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5등급, 6등급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강릉 원주대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상지대, 그다음에 간동대 뭐 이런 라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4에서 6등급 대 강릉 원주대 좀 특이 사항 같은 거 있어요? 사실 강릉 원주대는 국립인데도 다른 지역 잘 모르잖아요.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꿀팁은 없죠. 우선 꿀팁은 없는 게 우선은 실기를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건 실기를 잘해야 제일 중요하고 사실 뭐 예전에는 7등급도 많이 붙었는데 사실 국립이고 사실 강릉 뭐 서울권에서 이제 강릉도 이제 KTX가 뚫렸기 때문에 이제 강릉 원주대도 이제 한 5등급 대가 안 되면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제 강릉 원주대는 예측이 실기가 뭐뭐 있어요? 실기가 이제 뭐 제자리 멀리뛰기, 지그재그 달리기, 그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자전거 이제 4개가 있습니다. 타이트한 건 다 있네. 기본적으로 기초 실기 잘하는 거는 기본 깔고 있어야지 좀 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최현준 쌤이 만들어주신 PPT 보면 실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 공격적인 지원의 기회가 있고 수시로 인서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실 이 4, 5등급대가 굉장히 핫한 등급대인데 지금 뭐 다 들어보니까 내신 4, 5등급이 많지 않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국의 내신 4, 5등급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내신 4, 5등급만 나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 포함해서 주요 좀 밸류 있는 대학들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뭐냐면 지금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3학년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내신 좀 신경 쓰자. 결론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이 이게 수시를 지원하는 일반 학생들도 3등급 때 진입해 있는 애들은 지금 죽자고 해요. 근데 내신이 이제 4에서 5 깔고 있고 하면 사실 내신을 조금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좀 공략해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의 그 가장 메인 포커싱이 되어 있는 맥스가 사실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 6에서 8등급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 네. 그건 뭐 저희 맥스가 거의 끝내주게 하니까. 확실하죠. 우리가 이제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네. 전국 맥스 3,000명 중에서 약 2,000명이 내신 6등급 이하기 때문에. 그 정도인가? 그 정도예요. 데이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애들은 또 꾸역꾸역 대학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6등급 이하에서는 어떤 대학들을 주로 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실기 위주의 지방 대학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네. 요것도 천진 쌤이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 6등급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 성적대일 겁니다. 근데 6등급도 형태가 조금 다르죠. 지금 밖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6등급만 있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뭐 78, 78 막 이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등급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방권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모집 인원들이나 뭐 계속 이제 인원이 줄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 위달나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건 6등급이지만 내가 비록 공부 많이 안 하지만 운동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체육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6등급의 학생들. 이 친구들 실기 저는 대전에서 쓸 때는 6등급도 감사해요. 실은 감사한데 주로 대전 지역에서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대전대학교
예, 모건대학교 이렇게 이제 광역시에 있는 그런 학교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건양대학교, 또 서원대학교. 네, 서원대학교 레저? 예, 레저가 이번에 실기 전형으로 생기고, 근데 반면에 레저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운동학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예, 면접 전형도 있고 그런데 또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직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안권은 진짜 거기는 수도권. 예. 천안은 이제 사실 충청도에서 빼줘야 된다. 예. 시를 좀 천안시는 경기도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 천안광역시 천안광역시 정도 돼줘야 특별시 이런 거. 예, 입시 특별시. 그렇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지금 천안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 네네. 내신 6등급 대 이 아이들, 강원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보내고 계시고, 저 등급대 갈 수 있는 대학들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우선은 6등급 대 학생들 많이 이제 수시 지원한 학생들이 6등급이면 진짜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제 특성상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이제 강릉 원주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릉 원주대학교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동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뭐 주로 이렇게 학교를 쓰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 가는 것보다 이제 강릉도 이제 부산으로 KTX가 곧 뚫리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가거나 대구 쪽으로 가는 학교, 대구 뭐 대구환이대, 뭐 부산외대 뭐 이런 학교들을 많이 씁니다. 뭐 그래서 맨날 이제 시험날 전날에 가면 한 6시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부산까지 가고 애들 학생들 그러네. 가면 케어하는데, 6시간이네. 네, 그래서 케어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뭐 여기 대전 원장님이 계시는 이제 뭐 대전대, 모건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정규쌤이 사실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 충청권도 경험이 많으시고. 맞죠. 근데 강원 지역까지 알다 보니까 전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강원 맥스, 그러니까 강릉 맥스의 어떤 특화된, 그렇지. 약간 그런 컨설팅 느낌이 나네요. 왜냐면 지금 제가 6등급 오늘 우리가 사실 경상권 원장님은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원래 좀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수업 때 못 오셨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맥스가 전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또 형성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정말 잘하는 입시 학원 이 이미지가 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그런 지역까지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권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네네. 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계명대학교, 경일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내신 6등급대에서 실기를 잘하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고, 사실 경상권에 있는 대학은 대체로 그냥 거의 실기발로 그냥 운동을 네. 잘하냐 못하냐가 거의 판도를 뒤집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북 지역 학생들이 실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고 학교들을 또 쓸 때 이제 실기가 아무래도 뭐 육상이라든지 핸드볼 이런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니까 기초 체력 자체가 높습니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수도권이랑 천안권 학교까지는 실기가 되게 비슷한데 경상권으로 딱 가면 실기 종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 그 경상권 하면은 이제 질원, 그렇죠. 그리고 던지기하고 백미.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심이 얘네들이 이제 전환 운동하고 뛰고 달리기 그거 잘하는지 보는 거하고 이제 협음성 운동 던지기. 겨울에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올해 겨울에 시험장 때문에 경상권 한번 가봤는데 일단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건데 애들이 이게 그 하드웨어가 달라요. 하드웨어가 경상도 애들 좀 달라. 그래서 얘네들 진짜 잘 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말랐어도 던지기 못하는 애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빡세다? 우리끼리 하면 빡센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대구랑 부산 쪽에 있는 대학 쓰기가 네. 가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계명대 이런 데 예. 거의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뭐 계명대도 2개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100m 11초 때 나와야 되고 던지기 뭐 40m씩 던져야 되고 하는 게 다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상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기 변별력으로 높게 좀 뽑아주니까 학교들이 그 경쟁률도 좀 높고 조금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 경기권 포함해서 중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좀 무섭다. 솔직히 해서 좀 무섭다. 예. 생캐. 네, 좀 생캐죠. 그래서 경남에도 많이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등급 언더에 있는 친구들은 경상권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은 실기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 인원 변경과 신설대학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PPT를 틀어드렸어요. 자, 요 내용 현진 쌤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좀 질의응답을 또 한번 받아보죠. 네. 우선은 수시에서 가장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변경 사항은 내신이 줄어들고 실기가 올라가고 이런 요소들보단 모집 인원이 변경되는 게 가장 큽니다.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다시피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에 42명에서 지금 7명밖에 선발을 안 해요. 실기 전형으로.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인원이 변화되면서 그 학생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쪽에 이동이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가천대나 서원대 같은 경우에도 12명에서 20명으로 오히려 8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경쟁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가천대, 서원대를 준비하고 진행을 할 거라 생각하고, 동국대 체교 5명 줄어드는 거는 워낙 퍼펙트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동국대학교 4종목 중에 3종목 만점에 그 중량런 7초 3 뛰냐, 7초 4 뛰냐, 7초 5 뛰냐 이 경쟁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5명이 줄었다. 이 부분이 인원 변경에서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인원들의 변경된 학교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사실 정부 정책 때문에 수시를 좀 줄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수도권은 사실 이제는 수시에서 저렇게 많이 안 뽑아도 정시 때 좋은 애들 뽑을 수 있으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지금 한체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저렇게 인원 줄인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사실 순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천대학교하고 서원대학교 저렇게 12에서 20명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올리는 거 서원대 그렇다 치고 가천대 이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지원율이 학교의 어떤 존폐 위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갈수록 인기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들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체육은 워낙 인기가 좀 높은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천대 측에서 이런 부분들 수시에서 인원을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많이도 지원을 할 거고 우리 학교를 또 알릴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까는 뭐 대학맘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니 네, 조금 내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인원들이 어쨌든 뭐 수시에서 는다라는 건 뭐 호재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 는다는 건 호재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대도 다 줄었잖아요. 정시에서 왜냐면 좋은 아이들이 워낙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이제 수시 변경에서 신설대학, 저게 아까 학생들이 전남대 체교 한번 물어봤었는데 역시 뭐 맨 상단에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의대도 전남대 의대가 가보고 갑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라 지역에서만 사실은 많이 지원을 했었던 학교인데 수시가 생겼단 말이죠. 네. 우리 이 신설대학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현재 쌤. 지금 실은 수시 모집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요강은 아마 4월 달부터 공개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 근데 전남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실기가 생기는 이 신설일로 실기에서 인원을 뽑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번에 입시 설명을 준비하면서 각 지역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 광주, 순천, 맥스 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전남대 체육교육과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고, 기존의 아이들의 인식이 수능 이후에 그리고 혹은 실기 준비가 좀 더 늦어졌던 친구들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반면에 그럼 정시 인원이 좀 줄어들었죠. 그럼 정시 인원이 전남대학교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 다른 학교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늘지 않겠나. 전남대학교가 1차에서 또 그 단계별 전형으로 내신 위주로 뽑아요. 그래서 그 인원 변화는 4월 달에 입시 요강을 나오고 그렇게 한 번 더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우리 친구 누구였죠? 그 전남대학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맥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제가 광주 맥스 혹은 뭐 순천 맥스 다른 원장님 통해서 그 내용들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예, 하고 동아대학교 체육학과도 실기로 10명을 뽑습니다. 동아대는 워낙 부산 지역에서 인기 있는 학교고 유명대, 국민대급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올해도 요거 역시도
어떻게 지금 현재 선발한다라는 얘기가 정확히 안 나와서 모집 인원만 나온 상태입니다. 예. 경북대 레저도 10대선을 뽑네요. 네, 제가 대구 원장님하고 우리 권모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경북대학교 레저가 이제 국립대학교죠. 그렇죠, 국립. 네, 그리고 5등급 선이나 6등급 선에서 아마 지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구에서는 어쩌보면 필수로 다 수시로 쓸 전원 수 지원하겠죠. 있는, 네, 경상권에서. 그런 학교가 네. 될 거예요. 근데 네, 요것보다 제가 실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인천대학교예요. 아, 인천대. 네. 아까 전에 인서울권을 할 수 있는 라인에서 4등급 때 실은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작년 1차에서 내신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인천대학교가 모집 지원 자격이 올해부터 변경됐어요. 지금 SNS상이나 온라인상에서는 아직까지 인천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데 인천에 계시는 우리 양일 원장님, 예, 희일쌤이 요 부분은 맥스에서 공개를 빨리 해줘라. 예, 그렇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특별히 하셨거든요. 인천대학교 지원 자격이 체육고등학교나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쓸 수 있습니다. 오, 크네, 그거.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각 지역별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맥스로 문의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또 네. 최고는 맥스에서 많이 커버를 네,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인천대 올해 재밌겠네요. 네. 네. 어느 지역의 최고 학생들이 갈 것인가. 참고로 저도 이제 대전에서 지역 방송에 생방송에서 입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특기자 전형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수 출신 학생들, 지금 현재 선수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낮춤으로써 진입 장벽을 어떻게 보면 낮춰주는 게 굉장한 기회죠. 네. 일단은 아이들이 막 물어봐요. 지금 동아대 등급 컷 얼마나 되겠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이거 뭐 제가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전화해가지고 저희 대전 학생이네요. 제가 알아서 네. 상담을 대전에서 알아서 해드릴게요. 처리하실 네. 건가요? 네. 동아대학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경상권에 있는 대학들은 다 내신 6등급 위에서는 무조건 지원할 수 있고 일부 뭐 부산 쪽 아이들 다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리고 부산 지역이 수시 쪽에 거의 다 치우쳐져 있는 입시예요. 몰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수시가 70%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가 별로 없어요. 최대 입시 학원에는 요즘에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거고 신설대학 어느 정도 생각하냐라고 하는 문의가 좀 있는데 전남대 체육교육과 뭐 전형 상세가 나와봐야지 사실 확답드릴 수 있겠지만 전남대급이면 어쨌든 내신은 좀 돼야지 되지 않겠냐. 3등급은 돼야 될 것 같고 최소. 그렇죠. 특성상 아무래도 아까 내신 말씀드렸던 면별력이 2, 3등급 때의 국립체교 라인.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수시 작년에 결과 어땠냐. 그래 제가 지금 입시 요강을 빨리 펴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가천대 실기가 배근력 최종골 지금 십자론 서전트 나와 있는데 뭐 배근력은 당연히 다 만점일 거고 그리고 이제 최전굴에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가 27에서 8 여학생들이 이제 29에서 30 사이 뭐 기본 나와야 될 거고 서전트 같은 경우에도 연도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여기가 버티컬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여기 버티컬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버티컬이야? 그럼 버티컬이면은 72에서 75 사이겠네. 그렇죠? 합격권에 있는 애들. 아이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지금? 네. 무조건 75 이상인가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인천대를 쓰니까 아, 안 될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깔고 가는 아이들이어서 다 그러네. 두 개 만점 깔고 가겠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야. 유연성 종목이랑 점프 종목이 같이 있으면 네. 실기를 엄청 잘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 그럼 이거 인원이 늘었어도, 근데 20명 됐으니까 조금 그래도 아닌가? 그래도 그 사이에 실기 한 끗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동국대 지원하는 애들 때문에라도 유연성 배근력은 뭐 만점 까는 거고 서전트도 75 이상이네 무조건. 네. 기본빵으로. 야, 이 정도면 이제 운동선수인데, 그죠? 십자도 진짜 잘할걸요. 십자도? 네. 발목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막 진짜 진짜 어려운 종목인데. 그러니까 가천대 십자 쉬운 거 아닌데.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은 10단 다 잘 듭니다. 야, 이게 사실 발목 부담도 크고 해서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점수가 높다. 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네. 가지만 언급을 해보면 우리 서울 쪽 아이들한테 약간의 희망을 주자면 서울 쪽 아이들은 솔직히 수시에 지원의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한체대 사체가 사회체육학과가 42명에서 모집 정원을 7명으로 줄인 건 요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체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입시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체대가 입시 전략을 가장 합리적이고 잘 짜는 학교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아이들 보면은 뭐 예전에 운동건강관리학과는 실기를 15% 정도 봐도 결국에는 실기 잘하는 아이들이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학과들 한 체대 사체가 실기 변별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랑 수능 점 차이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경쟁률이 높고 우수한 순수한 이제 양질이 모두 갖춰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아마 실기 비중을 점점 줄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시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서울권 아이들은 대부분 내가 수시에 6개 대학을 항상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아마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단 아이들이 수시가 이제 올해 많이 바뀔 거고 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실기를 좀 축소했던 대학들이 어떻게 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수시가 어쨌든 이제 4월이면은 다 자료가 나오잖아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각 지점에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도 컨설팅 받아봐야겠지만 이게 변동사항이 막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발빠르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상담하는 것보다도 지나가면서 궁금한 건 주구장창 물어보는 게 사실 실시간 상담이 돼야죠. 실시간으로 네.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입시 정보들은 원예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좀 준비하시면 수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질문이 뭐가 있냐면 꼭 체교나 특체교가 아니어도 교직 이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대학이 있나요, 선생님? 체육학과들이 대부분의 그 교직 이수에 대한 인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10%에서 한 15% 정도 되어 있는데,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교직 이수가 되고요. 스포츠과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어떤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좀 달라진. 저희는 우선은 그 수시에서 6등급 대학생들, 예,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 그렇죠. 지도학과, 예, 또 교직을 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일부러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네. 일단 상당히 인원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교직 이수를 할 수 네네. 있는. 그러니까 체육교육과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거의 학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4.2 이상은 돼야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대학원을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대학원을 가게 되면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가는 건 솔직히 여러분 대학 가는 것보다 딱 10배 쉬워요. 교육대학원 가는 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해서 1년을 공부하면 대학원 2학년 때는 임용고사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체육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학생을 가르쳐야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뭐 체육교육과를 실패할 경우에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체육학과들 아니면 이제 교육대학원 진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학생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나는 소명이 있다 하면 체육과는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기학과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수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 5분 정도 가져갈 거고요. 지금 학생들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4등급 내신, 4등급 초반인데 세특 관리 안 했습니다. 수시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정시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모의고사는 2, 3등급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님인 것 같죠? 성함이죠? 예. 네, 어머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시로 가야겠죠. 무조건. 예, 이거는 이게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는 어머님 무조건 정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3월 모의고사가 우리 다음 주에 보잖아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나서 등급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산모를 보고 나면 표준 점수 100분위를 인지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원점수가 산모 때는 나오니까 그 원점수를 한번 보시고 과목마다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갔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가리키는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그 학업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월 모의고사는 재수행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등급보다 이제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하셔서 학원 선생님이 이 등급은 보통 수능 때 이런 등급을 받습니다라는 예상을 참고를 하시고 학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저도 잠깐 네네네. 말씀드리면 4등급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4등급 초반은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쓰는 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수시냐 정시냐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 학생부 종합이냐 그리고 정시냐 이걸로 생각하시는데 실기 전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등급 초반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연성이나 재머리나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학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 전형으로 가능하지만 꼭 너무 정시로만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그 지금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 이게 모의고사 2, 3등급 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산모 보면서 하나씩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3, 4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만약에 내신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은 정시를 좀 준비를 잘 해보셔야 되고 4등급 초반에 이제 쓸 수 있는 수시 대학을 한번 학원에 상담 받아보시면 그 대학과 정시에 쓸 수 있는 대학을 딱 비교해 보면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아요. 케이스는. 네. 그래서 뭐 비교해봤는데 두 개가 비슷하면 사실 수시 정시 같이 가는 거고 무조건.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정시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의 가이드라인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내신 4등급에 실기 올만하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가요? 네. 네. 중량을 만족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럼 만점이 없을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네. 기록은 깨나고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네요. 안 된다는 아니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를 한번 넣어볼까? 너무 실시간이니까 너무 한번. 갑작스러운데? 갑작스럽게. 원래 갑작스럽게 한번 넣어봐야. 제가 권모쌤, 그러니까 대구 맥스 원장 선생님하고 네. 통화했을 때 영남대학교는 아이들이 꼭 진짜 너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남대학 영남대 최고래. 부산에서 네. 약간 동화된 느낌. 그 이상의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 3시에 수업 중이실 거라고 했는데 영남대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야, 전화 돌리네. 전화 돌렸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 번호가. 네, 질문 중에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최고가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변경이 돼서 네, 가능합니다. 우리 문창민 학생, 네, 가능하고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실질적으로 올해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두 과도 체육학부와 운동건강학부도 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바뀐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네, 지원 가능합니다. 자, 제가 영남대학교는 전화 오셨네요. 전화 오세요. 제가 못 봤어요. 한번 틀렸네. 네, 제가 전화 오셨어요. 전화를 한번. 네, 선생님. 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선생님. 네, 저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원래 그 라이브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대구에서 그 영남대학교 특파원 나와주시고요. 영남대학교 간단하게 아이들이 수시 물어보는데 네. 영남대 특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남 특채교가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내신은 한 3등급 중반대.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이 그냥 패스페이드 개념으로 했어가지고 내신 등급이 좀 더 높았었는데 네. 변별력이 있을 때는 3등급 중후반 친구들도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영남대는 특채교만 있나요? 체육학부도 있습니다. 거기도 실기가 없나요? 체육학부는 수시에 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리 그것도 멀리뛰기, 사이드스텝, 농구, 레이업 이렇게 3개 종목을 보고 있고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모집이 한 20명에 한 경쟁률 20몇 대 1로 돼서 400명 넘게 친구들이 지원을 했었고 한 내신 5등급 중후반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생겼습니다. 모집 인원은 29명으로 늘었는데 단계별 전형 1단계에서 10배수로 먼저 뽑다 보니까 290명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실기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등급대는 한 5등급 정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1단계 통과 성적대가.
1단계 통계가. 그럼 1단계 통과하고 실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겠네요. 네, 실기의 변별력은 꽤 있는 편입니다. 만점 기록은 높지 않은데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농구 레이업이라는 종목에서 실수가 좀 많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뭐 3, 4등급 때 애들도 우르르 떨어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서울말을 아주 잘하시네요. 아, 제가 지금 서울말 쓰고 있나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남대학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특채교는 면접으로 뽑고 체육학과는 실기가 있는데 다단계 전형이다. 그래서 5등급 이상 넘어가면 갈 수 있다. 이런 답변. 준비된 것처럼 굉장히 설명을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전화해야겠는데. 맥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게 이따가 제가 잘 들리고 안 들리고 이렇게 거리를 조금 두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권예지 학생이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냐고 물어봤네요.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생기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저번 학기 때 특강 때도 했던 얘기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기면서 생기부에 뭔가를 기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거의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를 기반으로 해서 한 해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세특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올해는. 작년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그래서 올해 어떤 것들을 좀 체육 쪽에 있는 학생들이 해주면 좋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작년에 도쿄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도쿄 올림픽을 우리가 뭐 일본 아베 총리가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했단 말이지. 왜 그러면 아베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무관중으로도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만 서치해보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무관중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보니 어떻게든 하겠다는데, 자, 그럼 올해는 도쿄올림픽 하냐, 6월 달에. 예를 들어 이런 걸 가지고 학생기록부 세특에 넣어가지고 가면, 야, 얘는 진짜 스포츠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가 있으면 무조건 그 중계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 수신료라고 하는 광고료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의 중계 시간이 왜 이 종목은 이때 아침에 하고 왜 이 종목은 저녁에 하는지를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정보거든. 역시 한양대학교인가. 네, 그 한양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이제 박사 수료생이죠,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한번 조금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 제가 컨설팅을 한 친구입니다. 네네. 네, 작년 대학교 이제 세종맥스 학생이고요. 수시 지원을 해서 실제 다 붙었어요. 대학을 한양대부터 성균관대학교 등등. 물론 내신도 굉장히 좋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제가 직접 컨설팅 하다 보니 자소서라든 부분들도 다 손을 댔었고요.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영역을 뭘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 어떤 걸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활동에 의미를 두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직접 했었을 때 뭔가 딱 느꼈던 경험들, 그걸 잘 풀어줘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 관련된 그런 사례인데요. 트레이너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실제로 그거를 대학에 가서 박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걸 지금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던 친구였고, 또 그걸 직접 행위하면서 느낀 것들도 많았었던 사례. 예.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죠. 네, 그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실험비. 네네. 아까 예지 학생이 물어봤던 학생기록부는 약간 이런 인식의 어떤 활동들을 조금 잘 참고하시고, 뭐 매일경제나 이런 스포츠 지면에 좋은 기사들을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 또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답변하고 정시로 넘어가 볼게요. 내신 5.33등급인데 건대 스건, 이거 건대 충주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실기 변별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건대 스포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내신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기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공주대 체육교육과 4등급에 갈 수 있나요?
정시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수시가 아니라 정시 부분인데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4등급 올해는 나군으로 변경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지도학과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4등급이 올 4등급은 어렵지만 국어 4등급에 영어 3등급, 탐구 하나가 1, 2등급대로 기가 막히게 좋으면 저 같으면 씁니다. 네, 합격 가능하다. 내신 변별력이 좀 있구나. 아, 여긴 정시 모집. 아, 정시 모집, 예, 정시 정시 모집. 모집. 그래서 조금 급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 예. 오케이, 좋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사실 뭐 맨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실기 잘하면 입학. 순천향대학교는 사실 뭐 작년에도 예, 요만한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실기만 잘하면 갈 수 있고 내신 8등급도 가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6, 7, 8, 9등급의 성지죠, 순천향대. 그러다 보니까 순천향대는 운동도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이 좋아야 돼. 그렇지. 부절을 10번 눌러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놈은 한 번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게 희한해. 손에 자기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절을 누르는 신의 손들이 가는 학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좀 난도가 있고 운이 좋아야 되지만 그만큼 성지니까. 사실 순천향대학교는 뭐 밸류도 있고 가는 거지 뭐 내신 뭐 8, 9 무조건 가는 학교. 네.